중국에서 우리 한국 영화가 상영이 됐다. 물론 보니까 온라인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실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했다.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지난 11월 15일에 시진핑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했고 그때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역시 그 결과로 이번에 중국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리핑을 하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보다 더 그 이제 전하는 이야기보다 좀 더 단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실어서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통째로 거짓말장이다. 이런 비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면서 한 말이 그겁니다. 이 중국에서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가 상영이 되게 됐는데 그게 시진핑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바로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 상영 조치를 함으로써 화답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 해석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대통령실 브리핑이기 때문에 김은혜 수석 개인의 뜻은 아니겠죠. 여기에다가 그 영화 상영을 한 것이 윤석열의 그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영화 상영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발판으로 해서 중국이 우리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그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그런 약속을 했던 모양이다. 그런 어떤 통지를 받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이 중국에서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이 그게 쭉 금지되어 있다가 지금 6년 만에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성과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월 23일 JTBC에서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중국에서 상영하고 있다는 영화가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라는 영화고 그것이 11월 4일부터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꼽은 것이 11월 4일이니까 11월 15일에서는 한참 전이죠. 그러면은 11월 4일에도 11월 15일에 정상회담 하기로 예정이 됐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지 한중 정상회담은 11월 15일 오전까지도 그게 될 건지 아닌지가 아예 불투명했고 15일 오전에 겨우 확정이 돼서 오후에 했다. 그러니까 11월 4일에는 한중 정상회담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 현지 관계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영화 관련된 쪽이죠. 거기에서 대통령실에서 왜 이 정상회담 성과라고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 본인들이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혜택이 있구나. 중국 경우에는 혜택 아닙니까? 뭐든지 강제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앞으로는 금지를 해제한다는 연락도 해주지 않았다. 그냥 요거 하나 개봉하게 된 거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개봉을 할지도 아무 약속이 없다. 그냥 우연인지 실수인지 이거 하나가 지금 상영이 허용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11월 4일에 이미 상영을 했고 정상회담은 그때 일단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면 11월 15일의 정상회담이 11월 4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아주 확실한 시간의 선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JTBC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은혜 수석의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영화 개봉이 바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러면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말을 했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죠. 김은혜 수석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믿어야 하겠지만 워낙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그런 대통령실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일 김은혜 수석의 이 말이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간의 선후가 안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한 거니까 이 영화가 11월 4일에 개봉됐다는 것도 모르는 그런 극도의 무능이 김은혜 수석,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다 극도로 무능하구나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무능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들이 모두 아주 간크게 국민을 기만하는구나. 국민이 그걸 모를 줄 알고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 자기네가 있는 대통령실 안에다가 장벽을 치고 울타리를 쌓고 벽을 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딱한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싫으면 내쫓으면 되는 것이고 울타리를 치려면 밖에다 치는 것이지 누가 자기 방 안에 울타리를 칩니까? 소심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값을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외교활동을 하는 대통령이 나가서 회담을 한다든지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취재를 불허하고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겨우 받아볼 수 있고 또 외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 비중이 대단히 낮지 않습니까? 돈 준다는 뉴스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이 깜깜하게 마치 죽의 장막 중국처럼 그렇게 우리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번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주 안정적으로
그 자기 자리를 꽉 부여잡고 있는 데에는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김은혜는 홍보수석으로서 공무수행 능력이 박약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그 브리핑 준비를 좀 하겠죠. 그런데 그 문구가 아예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게 좀 눈에 띕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은혜 수석이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한 가지 소식이 있어서 전해주려고 한다. 그동안 문화뉴스에서는 몇 차례 소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 11월 15일에 정상회담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막는다고 해도 국내 뉴스로 이미 다 보도됐죠. 그리고 김은혜 수석은 3년여 만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게 이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먼 윤석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3년여 만에 있었다고 하는가. 브리핑을 할 때 두서없이 말을 하고 있죠. 준비도 안 하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정상회담을 사실은 했거든요. 이런 뉘앙스죠. 문화뉴스에서는 몇 번 소개가 됐는데 정치뉴스에서는 안 됐다고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죠. 김은혜 수석은 어디 별나라에 가 있다가 왔답니까? 그 다음에 김은혜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의미가 있었다. 그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었다. 그게 그 결과 한국 영화 한 편이 중국에서 상영 개시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럴 문제입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고작 영화 한 편, 그것도 내일을 약속받지 못한 그 영화 한 편 상영 금지가 풀린, 이걸 이야기할 정도라면 정말 다른 성과가 없었구나. 이것을 오히려 고백하는 브리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혜 수석의 그 말투, 이게 갑자기 말을 하다, 즉흥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어순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은혜 씨는 이 브리핑을 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전문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작은 시작이지만 큰 의미가 있는 앞으로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풀이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말이 마구 뒤엉켜 있는 겁니다. 김은혜 수석은 아직 백발 노인은 아니니까, 겉으로 볼 때. 그래서 만일 치매다 이런 말을 써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겠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히 허약하면, 질병 상태면 말이 이렇게 뒤엉켜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뒤엉켜서 나오고 또 필체가 무너진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머릿속도 이와 같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김은혜 수석이 지금 일을 일답게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지난번에 당연히 그 직을 내놓고 나갔어야 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이 직접 감싸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을 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 아주 사고를 계속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이 한국 영화 상영 조치를 통해서 화답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자기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석을 한다고 하고, 물론 이것이 가족같이 오손도손 그 격의 없이, 그리고 비정형적인 그런 그 논의를 하는 대통령실의 환경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은혜 수석은 이 브리핑에서 11월 15일 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그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긴 분량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구체적 발언이라고 실제로 말하듯이 한 그 구체적 발언, 따옴표에 넣어놓은 그런 발언은 중국 외교부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도 역시 그렇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것이 비공개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브리핑을 해버린 겁니다. 바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와 같은 위치에서 김은혜가 공개를 한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할 때 호흡 조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보았죠. 앞에서 소개한 그 뒤엉킨 언어, 이거를 어절마다 끊어 읽으면서 그 뜻이 오히려 통하지 않게, 우리 한국말은 어조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단락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 전달을 하는데 그게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실의 입 노릇을 하기에도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하는 것을 한번 김은혜 브리핑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국가안보실장보다는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훨씬 더 듣는 사람에게 맞춰진 것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안보실장은 기본이 된다 하고 느낄 겁니다.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매번 말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김은혜 씨는 자기가 무슨 아주 노련한 대정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매번 선동을 합니다. 브리핑을 하다 말고 갑자기 어떤 장엄한, 어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같이 이렇게 청중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그리고 좀 너무나 허세를 부린다고 할까, 자기가 히틀러 정도의 어떤 대중 감화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지금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브리핑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은 아주 큰 흠이다, 결격 사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몽땅 말도 안 되게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몽땅 우리 국민을 겁없이
기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하고 그것은 좀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